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의 자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자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지금 드린 전직 또 아이들의 교구가 필요 없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뭐 교구 같은 경우는 36개월 이후에 아이에 따라서 또 맞는 아이가 있고 안 맞는 아이가 있는데, 일단은 36개월 이전에는 쓸모가 없어요. 진짜 쓸모없는 거는 아이들이 자아가 생기기 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자아라는 게 언제 생기냐? 또 자아는 뭐냐? 자아는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어디다 쓸 건지 용도까지 알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아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그냥 본능이에요. 지나가다가 아이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멋있는 공룡, 로봇, 또 아이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슈퍼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스파이더맨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 스스로 좋아할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캐릭터류를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100% TV 노출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거 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일반 장난감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이 아이가 TV 노출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알게 돼요. 아이가 지나가면서 책을 찍었다 %, 아이가 이 책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노출을 했기 때문에 일반 장난감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관심 같은 경우도 생각이긴 한데, 그런데 이 자아가 생기기 전에는 보통 엄마의 어떤 것이 노출이 많이 됐는지, 이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어떤 자극들이 들어왔을 때 엄마가 많이 노출해졌던, 또 거실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이가 자아가 생기는 시점, 아이는 태어나서 엄마의 애착을 먹고 생후 6개월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서 자기 중심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범위를 넓혀가는 활동에 제일 중요한 게 아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본인의 방과 거실이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서 본인의 방은 잠을 잘 수 있는 곳, 그 외에 주 활동 지역인 이 거실 중심으로 아이들의 뇌 구조가 바뀌게 돼요. 아이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존 의식으로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인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의식 주에서 어차피 주는 자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아요. 대신 집에 있는 이런 형태 또는 집안에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뇌구조 형성에 쓰게 돼요. 자, 옷, 아이들 홀라당 벗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특히 영아 아이들 벗고 있다고 본인이 창피하거나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본인의 자아가 생기기 전,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본인이 옷을 홀라당 벗고 다니더라 하더라도, 아무데나 오줌을 싸더라도, 길바닥에서 오줌을 싸더라도 아이들이 창피함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이 중점이 되게 돼요. 그것이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밥. 그래서 누구한테 요구를 해요? 엄마한테 요구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또 주 양육자가 아빠면은 아빠, 할머니면은 할머니, 본인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을 먼저 배우게 돼요. 그게 가끔 가다가 아빠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엄마들이 조금 삐지게 되죠. 그러다가 엄마가 더 많이 해주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바뀌게 돼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돼요. 아이들은 본인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본인한테 더 즐겁게 해주는 사람 호칭을 먼저 부르게 돼요. 본인이 요구한 거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통 주 양육자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엄마, 아빠,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는 잘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주 양육자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먼저 배우게 돼요. 제일 많이 먹는 거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맘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맘마라는 거, 또는 또 젖을 먹기 위해서 찌찌라고 얘기를 하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두음절이에요. 두 단어가 아니라 두음절이란 말이에요. 이 두음절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걸어야 되잖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있던 거를 뒤집어서 본인 힘으로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팔의 힘이 세지고 다리의 힘이 세지다 보면은 어디를 잡고 일어서게 돼요. 그러다가 스스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다음에 다리 근육이 세지면은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24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뭐를 하냐? 아이들이 24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감각 추구, 언어 활동, 운동 활동이에요. 딱 세 가지뿐이 못하게 돼 있어요. 감각 활동은 뭐냐? 여러 종류를 만져보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이가 저거 사줘 했더니 20만원짜리야. 이거를 만졌을 때 20만원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얘네들은 자아가 생기는 이후 시점부터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줄어들게 돼요. 자아가 생기기 전에는 아이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본능적으로 내가 관심이 쏠리고 시각적으로 쏠리는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색깔이에요. 색깔이 보통 빨간색과 파란색, 이 두 가지 색깔에 쏠리게 돼요. 어쨌든 간에 빨간색과 파란색,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노란색, 핑크색, 요 색깔에 해당하는 것에 지나가다가 쏠리게 되면서 그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아이들의 본능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길바닥에서 아이들과 밀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이것저것 만지면서 감각 추구를 해야 되는데, 집안에 온통 책으로만 둘러싸여 있고 그 딱딱한 교구들만 있게 된다면은 아이들이 감각 추구를 할 수 있는 게 책과 교구 외에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늘어나는 그 시기에 딱 두 개, 책과 교구뿐이 없기 때문에 책으로 모든 감각 추구를 하려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책에 대한 집착을 보이게 돼요. 교구 같은 경우는 왜 만질 수가 없냐면은 12개월까지 아이들이 구강기, 가끔 늦는 아이들은 16개월, 18개월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어차피 아이들이 구강기이기 때문에 이 교구를 만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입에다 집어넣는 활동뿐이 안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뇌 활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뭔가 발달을 시키려고 하면은 소근육 활동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을 여러 가지 모양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지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딱딱한 교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아가 생기기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물렁물렁한 것들을 많이 만져주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만지게 하는 행동들, 어머니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잼잼이에요. 잼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손에 있는 근육에 힘이 생기면서 무엇인가를 만질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하는, 그러니까 영아기 때 하는 것 중에 이 딸랑이가 있어요. 딸랑이도 딱딱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딸랑이는 무엇인가를 집을 수 있는, 오래 장시간 동안 쥐게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딸랑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소리가 나면서 청각 자극을 하면서 이것을 관심을 갖게 하고 오랫동안 쥐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이 잼잼이라는 활동은 이런 쥐는 활동을 더 오래 하게끔 해주는 활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아 시기에는 아이들이 잡을 수 있는, 또 입에 들어가지 않는 이 고무공 중에서 바로 그냥 확 눌러지는 고무공이 있어요. 버블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많이 깔아주고, 이만한 욕조 같은 데다가 그걸 가득 깔아주고 그것들을 만지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책 활동들을 많이 했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거를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근육 발달을 하는 약 8개월에서 32개월 사이에 그 발달 과정을 다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근육 발달 지연이 오게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활동을 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아이들의 자아는 언제 생기기 시작해요? 약 언제 생길까요? 자, 이것은 아이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원래 뇌과학적으로는 18개월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 활동만 주로 했다든지 소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장난감들을 놔둬주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이 이런 생각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또 언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필요한 언어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오로지 책만 많이 읽히고 아이가 생존에 필요한 이런 단어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많은 양의 책 육아를 하더라도 언어 지연이 올 수가 있어요. 특히 여자 아이들보다 남자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돼요. 왜냐면은 여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남자 아이들과 달리 언어에 관련된 뇌가 더 활발하게 태어나요. 남자 아이들의 약 20% 정도 높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 아이들은 손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간 지각 능력이 여자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태어나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은 책 육아를 하더라도 그 데미지가 없는 것이 언어에 관련된 뇌가 남자 아이들보다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잘못된 육아를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들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잘못된 육아나 또 책을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읽히는 행동들, 또 옆에 앉혀놓고 읽히는 행동들, 그리고 아이와 눈맞춤을 하지 않고 지시해서 어떤 거를 가르쳐주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언어 지연이 오게 돼요. 또 아이들마다 요즘 발생되는 문제이긴 하는데, 자아가 생기는 18개월 기준으로 아이들을 책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아이가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자아가 생기는 그 시점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아이들이 18개월이 되면은 해마라는 기억 저장 장치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생각이라는 거를 그때부터 충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충분은 아니고 생각이라는 거에 스타트 단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본인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만의 내가 원하는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한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해마가 발달될 그 무렵부터 18개월 이전에 엄마가 유독 책에만 관심이 있고 아이들한테 했던 것들이 책 육아가 전부인 이런 경우에, 특히 남자 아이들한테 뭐가 생기냐? 18개월 수준 이후부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이 집에서 책만 읽어야 돼. 그리고 엄마가 내가 책을 읽을 때 제일 기뻐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다른 자극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보통 생각하는 아이들이 18개월 이후부터 갑자기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18개월 이전에 엄마가 많이 했던 행동들을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엄마가 기뻐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집착 행동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18개월 이후부터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 같은 경우는 본인 생각에 하는 행동들도 있지만은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하는 아이의 행동은 보통 8개월 이전에 엄마가 좋아했던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엄마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그 양이 더 많았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강한 집착 행동들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 생각에 나의 자아는 엄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아가 생겼지만은 나의 자아, 그 아이의 자아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엄마한테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하는 행동들, 장시간 오래 하는 행동들은 삼가하셔야 돼요. 그게 책이든 뭐든 간에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위험 행동이에요. 아이가 관심 있어서 하는 행동들이 이것저것 많을 때는 문제 행동이 아닌데, 하루에 어떤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들, 특히 18개월 이후에 하루에 그 행동, 똑같은 행동을 6시간 이상 한다. 그러니까 나눠도 상관없어요. 3시간, 3시간 한다.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 행동을 다른 행동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한다. 이거는 아이들의 집착 행동이고, 이것이 약 1년간 유지가 됐을 때는 이것을 중독 현상이라고 그래요. 위험 상황이란 소리예요. TV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18개월 이전에 그냥 노출로 해놨던 TV를 아이가 18개월 이후부터 내가 많이 봐왔던 것이라 TV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게 되면은 엄마가 그거를 절제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절제를 못해서 계속 보여주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집착 행동이 나중에 중독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아라는 게 생겼을 때는 여러 개를 깔아주고 아이가 여러 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딸랑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18개월 이전에 많이 해주게 되면은 아이는 선택 권한이 없이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을 했던 행동들이 아이가 18개월 이전에 엄마랑
장시간 했던 행동들이었을 경우 이것이 강한 집착 행동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이가 집착 행동들이 나왔을 그 아이의 행동이 주로 엄마가 많이 했던 이런 육아 스타일이었을 경우 아이의 자아의 주도권은 엄마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뭔가를 했던 것들이 없던 거예요. 18개월 이전에 엄마가 깔아준 그 판에서만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18개월이 지나고 36개월이 지나더라도 이 아이들은 엄마만 찾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 아이의 자아 주도권을 엄마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18개월 이전에 아이가 여러 개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거를 깔아놓고 아이 혼자 충분하게 놀게 해줬을 경우에는 이 아이는 18개월이 지나서 본인의 자아 주도권을 본인이 갖게 되고 그 자아 주도권도 어디를 가져요? 우네가 갖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거를 그때부터 선점을 하게 돼요. 그렇게 아이의 자아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깔아준 것이 아니라 운에 해당하는 것은 뿌려준 거예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10가지의 선택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 엄마랑 같이 했던 거 이것들이 한 가지에서 2가지뿐이 없었을 때는 아이가 선택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 순간 책이나 교구에 집착을 보이게 되는 순간 그 아이의 자아의 주도권은 엄마가 갖게 되고 얘는 엄마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18개월이 넘어서 36개월 사이가 됐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 아이가 책이나 교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고 놀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아이의 자아의 주도권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위험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너 하라 하고 자아의 주도권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자아의 주도권을 우내에서 좌뇌로 뺏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 중심적 또 혼자 지내는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런 집착 형상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거기에 강박 형상까지 가지게 돼요. 책에 있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책에 대한 집착을 보이면서 더 높은 퀄리티에 있는 책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사진이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은 사진만 요구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이가 3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사진만 나와 있는 이런 과학 도서들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책 육아를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 책은 30권 이 안에 그리고 책도 거실이 아닌 방에다가 놔두셔야 돼요. 거실은 온갖 장난감으로 도배를 해야 되고 아이가 아침부터 어지럽히면은 12개월 이후부터예요. 아이가 아침부터 어지럽히면은 그때까지 구강기가 계속 존재한다고 하면은 입에 들어가지 않을 만한 크기로 다 소독을 해서 놔두셔야 되고요. 구강기가 지나면은 그냥 냅두세요.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넘어오는 그것만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런 작업만 계속 해주시고 아이 자아가 생긴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특이한 것만 주로 만지게 되는데 아이가 관심 있는 이런 것들을 8개월 이전에 많이 깔아주시고 18개월 이후에 아이가 주로 관심 있는 것들 그거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많이 깔아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18개월부터 한 20개월 사이에 주로 만지는 것들 그거 외의 거는 싹 빼시고 주로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자아가 한 7, 8개월? 그때 정도 생겨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7, 8개월부터 짖는 이유가 그때부터 자아가 생겨서 내 집을 지키겠다는 그 욕구가 생기면서 짖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는 언제? 7, 8개월. 사람은 언제? 8개월. 아셨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18개월 이후에 하는 이런 책 육아나 또는 교구 활동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아이들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18개월 이전에 하는 건 뭐냐고요? 엄마가 주로 아이한테 관심을 보였던 그 행동들을 축적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18개월 이후에 엄마랑 많이 했던 그 행동들이 집착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는 아이랑 너무 장시간 한 가지를 너무 장시간 하는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아이의 뇌 발달이나 기본적인 아이의 뇌 구조를 형성하는 24개월 동안
굉장히 좋아요. 자, 이것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제 강의 들을 때마다 엄마들 그냥 덜썩덜썩 하죠. 그냥 심장이 그냥 덜컹덜컹 하죠. 저 새끼가 하는 소리가 맞냐 아니냐. 엄마들 충격받을까봐 이번 강의는 좀 부드럽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아이 자아 발달 이후에 나오는 이런 현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번 강의는 엄마들 생각 좀 많이 하시라고, 지금 아이에 나오는 이런 현상들을 좀 생각 좀 하시라고. 야, 또 이거 화내고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엄마들 또 충격받아서 축구받아서 또 쓰러질까봐 좀 생각 좀 하시라고 부드럽게 얘기했으니까 좀 들으시고 한번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각을 좀 한번 충분히 해보세요.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강의 듣고 어머니들이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부드럽게 원래 본 강의 하던 식으로 부드럽게 해드렸어요.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한번 아이 육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